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요즘 뉴스를 보니까 저와 비슷한 일을 당한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치매 걸린 어머니 예금 3억 원을 빼돌린 자식, 250억짜리 건물을 가져간 자식. 이런 끔찍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73년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일을 오늘 여러분께 털어놓으려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던 그 효자 아들이 제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올해 73살이에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살아가는 게 벌써 5년째가 됐네요. 두 아들을 키웠는데 큰아들 민수가 48, 둘째 민호가 45이에요. 그동안 저는 정말 행복한 어머니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큰아들 민수는 동네에서도 소문날 정도로 효자였거든요. 매일 저녁 7시만 되면 어김없이 안부 전화를 올리고 주말이면 꼭 집에 들러서 생활비도 챙겨주고 집안 살림도 살펴봐 주었어요. 순자 씨 참 복 받았네. 요즘 세상에 저런 아들 어디서 찾겠어? 동네 김씨 할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었죠. 저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둘째 민호는 직장일이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얼굴 보는 게 전부였거든요. 당연히 큰아들이 더 고맙고 든든했죠. 그런데 작년 가을, 제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어머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치매 초기 증상이 보입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치매라니. 이제 정말 늙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날 저녁 민수에게 전화했을 때의 반응이 아직도 생생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챙겨드릴 테니까요. 이제부터는 더욱 신경 써서 모시겠습니다. 정말 든든한 아들이었어요. 그 후로도 민수는 더욱 자주 찾아왔고 병원 진료도 함께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혹시 통장이랑 도장을 제가 보관해 드릴까요? 치매가 진행되면 분실할 수도 있고 사기꾼들이 노리기도 한다던데. 그럴듯한 말이었어요. 뉴스에서도 치매 노인들을 속여서 돈을 빼앗는 사기꾼들 이야기를 자주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별 생각 없이 통장과 도장을 민수에게 맡겼어요. 우리 민수가 이렇게 챙겨주니까 든든하네. 정말 고마워. 민수는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믿어주시니까 더욱 열심히 챙겨드려야죠. 걱정 마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였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수납처에서 계산을 하는데 직원이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 카드 결제가 안 되는데요. 잔고가 부족한 것 같아요. 잔고가 부족하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분명히 적금도 있고 예금도 충분히 있을 텐데 말이에요. 그날 저녁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민수야, 오늘 병원에서 카드가 안 된다고 하더라. 혹시 통장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니? 아, 어머니, 그건 제가 병원비 자동이체로 처리해서 그런가 봐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민수의 목소리가 왠지 어색했어요.
평소와 다르게 말을 얼버무리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땐 그냥 제가 예민해져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 후로 민수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매일 하던 안부 전화도 하루 걸러 한 번씩 오고, 주말에 오는 것도 한 번씩 건너뛰더라고요.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요, 어머니. 변명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그리고 제가 돈 이야기만 하면 화제를 돌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둘째 민호가 오랜만에 집에 왔어요. 어머니, 얼굴이 많이 상해 보이세요. 무슨 일 있어요? 그게 말이야. 요즘 통장 관리를 내 형이 해주고 있는데 가끔 이상한 것 같더라. 민호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어머니, 혹시 통장 내역을 확인해 본 적 있으세요? 아니, 내 형이 다 알아서 해준다고 하니까. 내일 은행에 한번 가보시죠. 제가 함께 가겠어요. 다음 날 민호와 함께 은행에 갔어요. 그곳에서 들은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계좌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총 2억 원이 출금됐네요. 적금도 모두 중도 해지되었고 심지어 담보대출까지 있습니다. 은행 직원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어요. 2억 원이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통장 내역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매번 큰 금액이 출금되어 있었고, 심지어 제가 모르는 대출까지 있었던 거예요. 민호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형이 이런 짓을? 그날 저녁 민호와 함께 민수를 불렀어요. 민수는 처음엔 발뺌을 했어요. 어머니가 착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통장 내역을 보여주자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죠. 그래, 내가 썼어. 그런데 그게 뭐 어때? 어차피 나중에 내가 상속받을 돈 아니야? 민수 입에서 나온 말에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제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아들의 진짜 모습이었던 거예요. 사업이 망해서 급한 불을 끄려고 그랬어. 치매 걸린 어머니가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 요양원비 정도면 충분하잖아.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큰아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 형,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머니 돈을 허락도 없이 가져다 쓰고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민호가 소리쳤지만 민수는 뻔뻔했어요. 야, 너는 그동안 뭐 했어?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이면서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어머니를 챙겼는데. 챙긴다는 게 이런 거야? 어머니 재산을 몰래 빼돌리는 게. 두 아들이 큰 소리로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눈물만 흘렸어요. 동네 사람들까지 싸우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 후로 민수는 집에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고요. 하지만 민호는 달랐어요. 회사 일을 미루면서까지 저를 위해 뛰어다녔어요. 어머니, 법적으로 되찾을 수 있어요. 형이 승인 없이 사용한 거니까요. 민호는 변호사와 상담도 받고 은행과도 협의했어요. 다행히 대부분 이 돈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민수가 사업 실패로 날린 돈도 있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은 회수할 수 있었죠. 동네에도 소문이 났어요. 야, 순자 씨네 큰아들이 그런 짓을 했다며? 겉으로는 그렇게 효자인 척 하더니, 쯧쯧.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거네. 그렇게 믿음직해 보였는데. 김씨 할머니가 미안한 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순자야, 내가 그동안 너희 큰아들 칭찬만 했는데 정말 미안하다. 사람을 겉으로만 봤네. 민수는 동네에서 완전히 매장됐어요.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효자, 타이틀도 하루아침에 사라졌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진짜 아들을 찾았어요.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못 왔던 민호가 진짜 효자였던 거예요.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더 자주 올게요. 그동안 형에게만 맡겨두고 제가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민호는 매주 토요일마다 저를 찾아와요. 그리고 통장 관리도 투명하게 모든 내역을 저와 함께 확인하면서 해요. 어머니, 이번 달 병원비는 이만큼 나갔고요. 생활비는 이 정도 쓰셨네요. 적금은 이대로 유지할까요? 이제야 진짜 안심이 돼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효도는 겉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걸요. 매일 전화하고 자주 찾아오는 것보다 진심으로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자녀들 중에서 겉으로만 효자인 척하는 아이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재산 관리는 절대 한 사람에게만 맡기지 마세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늦기 전에 대처하시기 바래요. 지금 저는 민호와 함께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어요. 비록 큰아들을 잃었지만 진짜 아들을 찾았으니까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여러분도 가족이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믿지 마세요. 사랑하되 경계는 필요해요. 그게 자신을 지키는 일이고 나아가서는 가족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